경향신문 심혜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무거운 사건, 사망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스타 채널에 맞는 컨텐츠일지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이루신문 그냥 그 채널에서 하는 사회부 뉴스에 더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한데, 변호영 씨 사망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영 씨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구독자 16만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만 명이 되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 변하영 씨, 변 씨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매체들이 있고, BJ 아영이라고 쓰는 매체가 있고, 아마 이제 연예 매체 쪽이 BJ 아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일반 사회부 기사에서는 변하영 씨, 변 씨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연예 채널이니까 BJ 아영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6월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있는 칸달주에서 그 붉은 천에 쌓인 채로 웅덩이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30대 한국 여성이라고 처음에 알려졌었고, 그 다음에 그 사망하신 분이 변하영 씨, 그러니까 BJ 아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또 여성들끼리, 젊은 여성들끼리도 많이 가는데, 그 국내 한국인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살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다뤄볼까 하는데, 눈길을 끄는 건 장소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이에요. 우리가 한 2달 전에도 또 한 번 이 프놈펜에서의 사망 사건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눈길을 끄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차이가 되게 커요. 서세원 씨 사망 당시와 BJ 아영의 사망 당시에 캄보디아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부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달라서 그 부분도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가장 첫 번째 의혹의 단추는 왜 BJ 아영이 그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럼 BJ 아영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어요. 목적은 해외여행이었죠. 6월 2일 날 입국을 해가지고 이틀 뒤인 6월 4일, 그 캄보디아 가서 단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그 혼자서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물론 이제 두 명이 해외여행을 가도 서로 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숙소는 같이 쓰지만 여행 일정은 따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특이하지 않은데, 그래도 한국도 아닌 그 해외에서 몸이 아픈 경우에는 대부분 그럴 때 병원을 같이 가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뭐 보통은 살인 사건에서는 동기가 필요하니까 뭔가 이 중국인 부부가 뭔가 인연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캄보디아에 입국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뭐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건 캄보디아니까 캄보디아인 의사가 있는 캄보디아 일반 병원을 가겠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한국인 의사가 한국 병원이 꽤 있다는 거예요. 서세훈 씨가 상황한 미래병원도 한국인이 하는 병원이었었죠. 그래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오성일 글로벌 한인병원 원장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런 중국인 병원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의사들 병원이 몇 군데 있다. 의원도 있고 클리닉도 있고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내가 굉장히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해도 아플 때는 한국인 병원을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거와 무관하게, 아파서 증상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언어보다는 더 모국어를 쓰는 게 편하거든요. 어떻게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왜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갔나. 물론 뭐 BJ 아영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병원을 갔다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지만 거기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사체가 발견되고 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중국인 부부가 체포가 됐죠. 그 중국인 부부 라이 원셔와 차이 후이지안 이 부부가 체포가 됐는데, 처음에는 시신 유기였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들 부부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BJ 아영이 환자로 왔는데 수액과 함께 혈청 주사를 맞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사망을 했다. 돌연 막 발작을 한 다음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란 이야기겠죠. 의료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게 초반 주장이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기됐던 의문은, 아니 해외여행 가가지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왜 혈청 주사를 맞았을까? 흔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감기약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뭐 배탈이나 설사약을 먹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혈청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의혹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6월 13일 날 캄보디아 검찰이 이들 부부를 기소했는데 혐의가 시신 유기는 물론이고 고문을 동반한 살해였어요. 처음부터 약간 이제 의료사고라고 하면서도 좀 의혹이 따랐던 게 시신을 보면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몸에도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보기엔 약간 시신 상태가 모호함이 있었고 결국 이제 캄보디아 검찰은 그냥 살인도 아닌 고문을 동반한 살해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한국인 캄보디아 입국한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을 고문까지 해가면서 살해했을까? 이 부분이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뭘까요? 부검을 해야죠. 근데 이제 현지에서 그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했었대요. 근데 캄보디아 경찰이랑 이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부검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부검에 동의를 했대요.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신에서 뭐 이런 시료들을 채취할 텐데 이거를 분석할 만한 정밀 분석 기계가 없대요, 캄보디아에. 그리고 그런 그 채취한 시료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보내야 돼, 해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왜 서세훈 씨 같은 경우는 현재도 부검을 안 하고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부검을 할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제 나온 방송에서 보면 이제 서세훈 현지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검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안 된다. 여기서는 부검 자체도 안 되고 성분 분석도 안 된다. 시스템이 안 된다. 서류 발급을 받는데 열흘이 걸린다고 하더라. 지금부터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좀 이분 얘기도 뭐냐면 거기서 부검을 한 다음에 성분 분석이 안 된다는 건 지금 상황과 같은데 그때는 아예 부검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번엔 부검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캄보디아 경찰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사실은 서세훈 씨 사건도 그냥 뭐 그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액 맞다가 그냥 사망한 거였다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더 커지고 막 프로포폴 얘기고 했던 이유는 디스패치에서 이제 그 현지 병원과 통화하다가 프로포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로 기자를 보내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디스패치 기사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에서 죽으면 안 된다. 그 기사의 마지막 구절도 캄보디아에서 죽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찰이 너무 이런 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을 밝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부검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그냥 화장하는 걸로 결정 지은 다음에 유가족이 낸 입장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지 경찰로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검안 결과가 기재된 사망 증명서를 교부받았지만 여러 정황상 사망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 캄보디아 경찰 측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언제든지 수거 물품에 대해 인계하겠다고 했지만 요청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이때 보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캄보디아 경찰이 많이 연락했는데 뭐 다 끝났다, 뭐 수사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번 BJ 야영 사건에서는 뭐 부검을 막 설득하고 검찰에서 뭐 며칠 만에 바로 고문에 의한 사례로 기소를 하고 같은 캄보디아 경찰 검찰로 볼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커요. 그래서 서세훈 씨 사건 때 오히려 좀 무슨 이유인가로 수사가 덮인 거였는지 이번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사를 더 대대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한국 경찰이나 한국 어떤 치안 시스템 우리가 잘 아니까 뭔가 뭐 저도 기자로서 뭐 평을 하겠는데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히 서세훈 씨 사건 때 국내 언론에서 취재한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면 안 된다. 이번은 약간 다르게 가고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검을 하고 뭐 수사를 하고 한다고 해도 과연 실질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의혹으로 남죠. 그래서 그 안타깝게 비자양 세상을 떠났고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육아도 굉장히 위로하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함께 갔던 그 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왜 혼자 병원 가게 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그분이 전혀 그
관련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얘기를 해줘도 뭔가 진실이 규명될 수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방법은 국내 언론은 늘 한국 사건은 그렇게 하죠. 뭐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캄보디아는 제가 잘 알 수 없는 나라이고 잘 모르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서세현치 사건이나 비자 야영 사건을 겪으면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잘 말을 못 하겠어요.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육아협동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힘내시고, 뭐 중요한 건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명복을 빌고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진실이 규명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잘 돼서 좀 진실이 규명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